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이 리플 관련해서 최근 스위프트는 특정 기업이 통제하는 블록체인 인프라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하며 리플과의 미묘한 긴장 관계를 드러내고 있는데, 그에 반면 유엔은 리플 블록체인 알고리즘을 공식 인정하면서 송금 시스템 핵심 기술로서 지목을 받고 있다. 관련돼서 대응 방법과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뉴스를 보게 되시면 유엔 리플 블록체인 알고리즘 공식 인정을 했고요. XRP 송금 시스템 핵심 기술로 지목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내용을 보게 되면 유엔이 리플사의 블록체인 알고리즘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면서 XRP 송금 시스템이 국제적인 채택을 받게 될지 주목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그래서 유엔 자본개발기금은 최근 웨비나에서 리플과 스텔라를 국제 결제 인프라의 핵심 기술로 지목하면서 금융 포용성과 저비용 송금을 위한 블록체인 채택을 강조했다라는 거죠. 이로 인해서 XRP는 세계 핵심 시장에서 글로벌 송금 시스템으로 자리 잡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게 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유엔의 결정으로 시장에서는 XRP에 대한 호재가 다소 이어질지 관심을 이끌고 있고요. 특히 계류 중인 XRP ETF 관련 승인이 이어질지 여부가 관심다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자, 그렇다 보니까 리플은 최근에 은행어까지 승인이 되면서 스테이블 코인 결제망을 장악했다라는 소식까지 들려오고 있는데, 자, 뉴스를 보게 되면 SEC 리플 ETF 승인 급물사 블랙록 XRP라고 얘기를 하면서 뉴욕 증시 큰손 블랙록 XRP 암호화폐 상장 지수 펀드 비트코인 이더리움 ETF 후속 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비트코인도 했고 이제 이더리움도 했고 거기에 대해서 후속 편이 누구예요? 이 리플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내용을 보게 되면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 블랙록이죠. 올해 안으로 XRP 혐의 ETF 신청을 준비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비트코인 이더리움 ETF의 흥행에 힘을 입었고요. 그 열기를 리플에게까지 이어가기 위한 전략으로 보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블랙록의 비트코인 ETF인 아이셰어스 비트코인 트러스트는 총 880억 달러 규모로 성장을 했고요. 이더리움 현물 ETF 역시나 106억 9천만 달러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라는 거죠. 블랙록의 암호화폐 ETF 부분 확장에 긍정적인 수익 구조를 보여주고 있어서 월가에서도 XRP ETF 수요가 늘고 나면서 블랙록의 다음 행보에 대해서 주목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세계 최고의 고래들이죠. 월가 플러스 블랙록이 지금 XRP ETF에 뭐를 관심을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거기에 이어서 이제 골드만삭스까지도 조용히 어떻게 리플에 대해서 투자를 하고 있는 모습들이 포착이 되었는데, 암호화폐 연구원 스모크 골드만삭스가 리플 공동 투자자 명단에 포함된 증거를 공개했고요. 전통 금융권의 리플 지지 확인이 되었고 XRP 시장 인식이 채택에 대한 긍정적 영향에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 보니까 IPO죠. IPO 상장 관련돼서도 지금 재점화가 되고 있는데, 자, 내용을 보게 되면 법률 전문가이자 XRP 옹호자인 존 디튼이 리플이 기업 공개 즉 상장에 대한 논의를 다시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존 디튼은 타이밍의 중요한 요소라며 리플의 상장 가능성을 제기를 했고요. 그는 스테이블코인 발행업체죠. 서클, 어마어마하죠. 이 서클이 증명한 미국 주식시장의 유동성을 언급하면서 리플이 1000억 달러 이상 시장 가치를 달성한 가능성을 조명했다라는 겁니다. 자, 존 디튼은 브래드 갈링 하우스 리플 CEO가 상장에 서두르지 않는다라고 말했지만 IPO 타이밍 또한 중요한 고려사항이라는 거고, 서클이 620억에서 750억 달러 시가총액에 도달했다라면 약 400억 XRP를 보유한 리플은 현재 XRP 가격 기준은 약 800억 달러에 이르며 상장 환경에서 1000억 달러 시장 가치도 달성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분석을 했다라는 거죠. 사실 서클이 620억에서 750억 달러의 시가총액을 도달했다라는 거는 리플도 충분히 1000억 달러의 가치를 가질 수 있다라는 게 그만한 인프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라고도 보여줄 수 있다. 저는 그렇게도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리플 XRP를 써봤어 글로벌 대기업들이 재무 다각화에 베팅을 확산하고 있다는 건데, 자, 올 하반기에 XRP가 투기 자산을 넘어서 고효율 유동성 도구로 부상을 하고 있고요. 4억 7,100만 달러 규모 투자 포착이 되고 있고, 기업 재무 관리 패러다임에 대해서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는 거예요. 속도도 빠르고 비용도 저렴해, 그리고 규제 명확성 확보로 기관 투자들에게는 가면 갈수록 매력이 커져가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말 그대로 정말 속도도 빠르고 실제로 비용도 저렴하고요. 이제 8월 15일 기점으로 만약에 규제가 명확해진다라면 가면 갈수록 진짜 기관 투자자들에게는 매력이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내용을 보게 되면 2025년 하반기가 다가오면서 주요 상장 기업들이 리플 XRP에 자본을 투자하면서 재무 전략을 확장하고 있어서 주목이 되고 있고요. 이는 XRP가 단순한 투기적 토큰이 아닌 실용적이고 고효율적인 유동성 도구로서의 활용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 보니까 재무 관리의 전략적 변화에 XRP가 부상하고
부상하고 있다라는 건데, 이날 데이터 기반 첨단 기술 전문 업체에서는 과거 투기적 자산으로 분류되던 암호화폐는 올해 들어서 리플 XRP를 중심으로 기업 재무에서 가치 전형 수단이자 결제 수단으로 부상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XRP는 3에서 5초의 빠른 거래 속도와 1센트 미만의 소액 결제 구조를 특징으로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는 며칠이 걸리고 상당한 수수료가 발생하는 기존의 자동이체나 전신송금 방식과 극명한 대조를 이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렇다 보니까 여러 기업들이 공식적으로 자사 대차 대조표 XRP 할당을 발표를 하고 있는데, 자, 첫 번째로 이제 비보파워 인터내셔널 3호를 통해서 1억 2,100만 달러를 조달했고요. 주로 이제 사우디아라비아 압둘 아지르 빈 투르키 알사우드 왕자의 자금을 지원을 받아서 XRP 보유 전략에 투자를 했다라는 거고, 이 회사는 최초의 XRP 중심 기업으로 자리매김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미국 의약품이죠. 유통업체 웰지스틱스 헬스는 XRP 인수를 지원하기 위해서 LDA 캐피털로부터 5천만 달러 규모의 주식 신용 한도를 확보했고요. 또한 6,000개 이상의 약국으로 구성돼 자사 네트워크에서 XRP 기반 결제를 사용할 계획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웨브스 인터내셔널은 국경과 지불 인프라 강화를 위해서 XRP 재무준비금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3억 달러 규모의 부채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SEC에게 신청서를 제출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메사리는 이제 기업이 XRP 재무준비금에 할당한 총 금액이 현재 4억 7,100만 달러를 넘어섰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기도 하다라는 거죠. 자, 이처럼 제가 우리 개인 투자분들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는 돈, 그쵸? 이 돈의 수급, 그쵸? 이 돈의 수급과 흐름을 파악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 많은 기업들이 이 많은 돈으로 리플을 계속해서 매집하고 있다는 건 그만큼 이 리플의 전망을 긍정적이게 보고 있다는 관점이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돈의 흐름을 이해하고요, 리플에 투자해 나가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리플 차트를 보게 되시면 제가 말씀드린 자리 4,000자리의 돌파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계속해서 이 4,000자리를 두고 왔다 갔다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과거 3,000원짜리의 차트와 지금 4,000원짜리 차트가 굉장히 유사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똑같이 이렇게 말아 올리고 나서 계속해서 비비다가 결국에는 모멘텀이 폭발하면서 상승하는 모습 보여줬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4,000원짜리를 두고 비비다가 모멘텀이 폭발하면서 큰 상승이 다시 한번 나와줄 거다라고 저는 보여지는 관점이라는 거죠. 그래서 상승 관점으로 볼 때에는 4,000원짜리 돌파하고 안착한 뒤에 다시 한번 4,500원짜리까지 돌파하는 그림이 나와줘야 다시 한번 전고점을 돌파하면서 큰 상승이 나와줄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관점이고, 지금 결국 중요한 건 우리는 뭘 해야 된다? 무조건적으로 매수를 해야 되는 상황이다. 우리는 겁낼 필요가 전혀 없는 게, 우리는 연말까지 충분한 리플의 모멘텀이 살아있기 때문에 떨어질 때마다 우리는 계속 뭐 해야 된다? 모아가야 되는 시점이다 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